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서울의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문 판매업체 모임은 모두 금지하고 탁구장에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환자는 수십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양천구 탁구장 확진자는 첫 발생 사흘 만에 20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서울 확진자입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자 서울시가 시내 탁구장 350여 곳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 점검도 강도 높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든 세미나든 방문 판매업체 모임은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밀집해 머무는 특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단계와 후원 방문 판매 업장까지 7,300여 곳에도 방역수칙 준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 일주일 수도권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용한 전파자의 증가가 곧바로 수도권 집단 감염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징조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서울 확진자 수가 지난달에는 2.5% 정도였지만 6월 초에는 13.2%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빠른 대처를 위해 서울 시민은 신청만 하면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주 선착순 최대 1,000명씩, 검사 규모는 하반기 약 20만 명을 예상하고 예산은 추경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3톤급 어선이 폭발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선장 등 2명이 다쳤는데 해경과 구조대원들의 재빠른 대응으로 인근에 붙어있던 다른 배들은 화를 면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동트는 새벽 대천항, 부두에 정박한 배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충격이 어찌나 큰지 파편이 수십 미터까지 날아갔습니다. 배는 곧 화염에 휩싸였고 급히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배에 있던 50대 선장과 20대 선원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파편에 맞아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에 배 20여 척이 다닥다닥 붙어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컸는데 해경과 구조대원들이 다른 배들을 재빨리 이동시켜 2차 피해를 막았습니다. 옆에 배에 있는 선장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옆에 배에 타가지고 서로 배끼리 연결돼 있던 로프를 풀른 다음에 배를 뺐어요. 해경은 선장과 선원이 치료를 받는 대로 배가 폭발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지금 인류가 기댈 수 있는 건 방역과 면역뿐입니다. 하지만 전해드린 대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방역에는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서 집단 면역 형성 가능성이 제기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베르가모 마을인데요.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4월 말부터 40여일간 주민 2만 명을 검사한 결과 57%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집단 면역 형성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건데 이걸 마냥 반가운 소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이탈리아 전체 사망자의 절반인 16,000명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피해가 가장 큰 미국 뉴욕의 항체 보유율은 25%, 한때 국가 패닉에 몰린 스페인도 5%에 불과하니 베르가모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곧 인류 최초의 집단 면역 마을이 될 수도 있을 베르가모.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G7에서 대중국 성명을 내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말 한마디가 중국 정부를 자극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이 홍콩 내 반정부적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국가안전법을 도입하려는 문제와 관련해 G7 연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この香港の問題についても一国二制度ということを全体にですね、しっかり考えていくということにおいてですね、日本がですね G7 の中においてこの声明を発出していくという考え方のもとにリードしていきたい。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성명은 홍콩 보안법의 재고를 중국에 압박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즉각
홍콩 문제는 내정에 속하는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의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我们注意到有关报道已经就此向日方表明严重关切，完全属于中国内政，任何外国无权干涉。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일본을 향해 관련 국가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 보안법 지지를 표명한 영국계 HSBC 은행을 맹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는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香港事务纯属中国内政，不容任何外国干涉。我们敦促美方正确地看待涉港国安立法，停止挑拨离间、煽风点火，停止借涉港问题干涉中国内政。 폼페이오 장관은 피터 웡 HSBC 아시아태평양 최고 경영자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 지지 청원에 서명한 것을 두고 중국에 대한 굽신거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G7의 한국 등을 포함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못마땅한 일본이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맞대응도 점차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장갑을 끼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발을 벗고 자연스레 진열장 앞에 앉는 이 남성. 시계 2점을 차보더니 가게 주인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쏠린 사이 맨발로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주인이 재빠르게 뒤쫓아가 봤지만 지나가는 차에 가로막혀 결국 놓치고 맙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창원의 한 시계 수리점에서 한 남성이 시계를 사는 척하면서 4천만 원어치 명품 시계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이 남성, 맨손으로는 가게 안 어떤 물건도 만지지 않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 2차례나 들러 영업시간을 확인하는 등 사전 답사까지 했습니다. 가게 안팎에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마스크 때문에 신원 확인도 어려운 상황. 피해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달라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단서라고 남은 건 용의자가 두고 간 짝퉁 시계와 신발 한 켤레. 창원 중부경찰서는 근처 CCTV를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